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 IT 제일만큼 지식 PD 고성입니다. 오늘은 세미나 읽어준 남자 오늘 2회차입니다. 그동안 있어왔던 웨비나나 또 세미나의 여러 중요한 부분만 영화 하이라이트처럼 그거를 제가 이제 모듈화해 가지고요. 여러분들 들려주고 또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의 또 질문에 대해서 또 라이브로 또 Q&A 해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저번 1회차하고 맞물려 가지고 올해 5월달에 오라클에서 춘천에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리전을 두 번째 리전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픈한 서울, 춘천 이렇게 두 개의 리전을 한 의미, 또 그것이 이제 기업에 주는 가치, 그러니까 HA라든지 DR이라든지 또 이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세션은요, 오라클 코리아에 제가 나종욱 전무하고 제가 이제 저번 웨비나 때 같이 나눈 그 춘천 리전이 갖고 있는 의미, 그거에 대해서 5분 정도 5분 좀 넘는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 보시면서 그때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오라클 전문가분들께서 답글 달아줄 거고요. 또 영상 끝나자마자 그 오라클의 배용훈 상무님께서 직접 전화로 접속해 가지고요. 여러분들 질문에 대해서 음성으로 여러분들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보실까요?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을 위해서 젠2 기반의 OCI 서울 리전을 저희가 1년 전에 개소를 했었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보통 저희가 그 9.11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 비극적인 일이기도 했지만 우리가 IT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 9.11이 터지고 난 다음에 글로벌 기업들이 DR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어요. 엄청나게 네네. 많은 데이터를 잃어버리고 손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 고객들도 마찬가지로 DR을 쭉 구축을 해오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과연 작동이 되는 DR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되게 많았어요. 그 이후로 우리나라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DR 시스템을 많이 이제 구축들을 해 오셨고 클라우드로 온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비중요가 아니라 정말 핵심이 되고 중요한 시스템들이 클라우드로 옮겨와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엔터프라이즈 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비즈니스의 어떤 연속성, 어떤 자연재해가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데이터를 잃어버릴 수가 없고 비즈니스는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클라우드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의 특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안다라고 저희는 자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실제로 그들이 중요한 핵심이 되는 업무들을 클라우드로 옮겼을 때 어떤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저희가 완벽하게 캐치를 하고 네. 물론 저희가 후발주자입니다. 네. 근데 후발주자임으로 인해서 이제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데이터 센터의 어떤 뭐 장비란 인프라들이 훨씬 더 이제 그 최신의 사용으로 들어가 있고요. 특히 이제 1세대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만들이 있어요. 일단 클라우드로 가면은 비용이 뭐 절감된다부터 시작해서 비즈니스 어질리티를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실제로 막상 가보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거와 다른 사항들이 많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네네. 오라클은 이러한 부분을 정확히 캐치를 하고 실질적으로 클라우드로 간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성능이라든지 가용성이라든지 운영 안정성을 이제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쭉 했고요. 클라우드로 가면은 가격이 싸질 줄 알았더니 훨씬 더 비싸죠라는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그 얘기는 뭐냐면 생각지도 않았던 히든 코스트가 숨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투명한 가격 정책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게끔 했고 더군다나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최적화되어 있는 기존 OP에서 사용하던 또 동일한 소프트웨어와 아키텍처를 그대로 저희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위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그런 강점이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랑 오라클 OCI가 서로 MOU를 맺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네.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가 보통 2000년대 초반이나 90년대 후반에 보면은 IT를 구성을 할 때 고객들은 그들이 원하는 시장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베스트 오브 브리드 제품으로 IT를 많이 구축을 했어요. 네네. DB는 오라클이다. 뭐 스토리지는 E사다. 네네. 뭐 유닉스 머신은 H사나 I사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규정지어서 그러한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도입을 해서 그들이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죠. 네네. 근데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가장 마켓시어 1위인 클라우드라고 하더라도 모든 서비스가 1위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객들이 1세대를 경험을 해보면서
실제로 엔터프라이즈 미션 크리티컬한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옮길 때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 고객이 원한 겁니다. 네네. 자,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 미션 크리티컬한 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는 OCI에 쓰고 싶고, 그 다음에 뭐 웹아스타는 우리는 애저에 올리고 싶어. 그러니 니네들이 이거를 좀 해결해라라고 했을 때 결국 고객들이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니즈가 맞아떨어져서 본사 차원에서 MS 애저와 저희가 패스트 커넥터로 연결하는. 그래서 네트워크의 어떤 지연 없이 네. 빠른 성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에 대한 니즈가 있었죠. 그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우리가 클라우드 센터를 운영을 하게 되면은 클라우드 센터의 오퍼레이션하는 컨트롤 코드와 고객의 코드가 VM이라는 형태로 서로 이제 하드웨어를 쉐어하는 형식이에요. 네네. 물론 VM으로 분리가 된다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어느 한쪽을 통해서 이제 보안이 뚫리게 되면은 결국은 고객사 데이터를 볼 수도 있고 클라우드 센터까지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젠2 OCI 센터를 론칭을 하면서 실제로 그런 클라우드 컨트롤 코드와 고객의 코드가 완벽하게 다른 컴퓨터 네트워크로 분리될 수 있게끔 그래서 어느 한쪽이 뚫리더라도 그 뚫림이 전파되지 않은 형태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고요. 물론 최신 사양의 이제 네네. 하드웨어들이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레디가 됐냐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예, 저희가 ISMS 인증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충족한다는 검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엔터프라이즈 기업들 각 그 산업에서 규제하는 레귤레이션이라든지 팔리시라든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팔리시들이 있어요. 네. 보안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 양보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그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특히 보면은 저희가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 80여 가지 해당되는 항목들을 검증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저기 보면은 저희 그 슬라이드 하단에 블랙 포인트 4개 정도가 돼 있는데 사실은 제가 그 용어를 빼기는 했지만 특히 이 부분에서 저희가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예, 예. 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제 오라클 콜의 한국 오라클의 배용훈 상무님 접속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예, 안녕하세요. 한국 오라클의 배영훈입니다. 네, 네. 지금 어떻게 지금 요새 코로나가 다시 또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댁이세요? 재택이십니까 지금? 예, 저는 오늘은 재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고객들 나갈 때도 있지만 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재택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궁금한 몇 가지 있는데 그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 그 OCI에 보면 장비가 최신 장비 사양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하드웨어 사양이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겁니까? 예, 저희들 이제 그 베어메탈이나 VM이나 기본 그 엔텔 그 최신 칩들을 사용하고 그 E5, 2699 이런 이제 V3, V4 칩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MD의 EPYC 7551이나 7742 칩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이제 저희들은 가상 코어를 사용을 하지 않고 고객한테는 원코어면 원코어 그대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떤 베니핏이 있는 거죠?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최신 장비들을 지속적으로 구입을 할 필요는 사실은 없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객이 다른 노이즈 네이버,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트래픽을 많이 일으키거나 컴퓨터를 많이 쓰는 고객들의 영향을 덜 받고 본인들의 온전한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용하고 하려고 했던 예측된 성능이라고 하나요? 이 예측된 성능을 보장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버의 코어가 그 고객한테 데디케이트 되기 때문에 그런 거겠네요. 그러니까. 예, 가능하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하도록 네트워크라든지 컴퓨팅 운영하는 컨트롤 코드들을 그렇게 분리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보안 관점에서 그 국내에서 ISMS 인증을 이제 받았는데 이렇게 ISMS 국내 인증을 받으면 국내 기업한테는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국내 기업들한테? 첫 번째로는요, 기업이 예민한 정보, 특히 이제 고객의 정보라든지 고객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에 올리게 되면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인증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ITSM이 첫 번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좀 더 그 보안에 대해서는 이제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넘길 수 있다라는 인증이기 때문에 공공이라든지 개인정보의 민감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클라우드로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대답 나눈 것 중에 좀 보면 고객과 그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가 서로의 클라우드 코드를 보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것이 보안에 좋다 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그것이요? 그 클라우드를 동작을 하게 되면 보통 클라우드 머신이나 이 코드가 같은 기계 코드상에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게 클라우드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하는 그 컴퓨터하고 그다음에 고객이 쓰는 컴퓨터가 사실은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었고요. 기존의 그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1세대 클라우드라고 보면 2세대 클라우드에서는 오라클이 클라우드에 있는 모든 인프라를 컨트롤하는 컴퓨팅하고 고객의 컴퓨터는 물리적으로도 분리되어져 있고요. 그것이 다른 고객의 코드가 클라우드 코드를 통해서 다른 고객의 컴퓨터로 침범할 수 없도록 네트워크를 완전히 분리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컨트롤을 하는 컴퓨팅과 네트워크가 고객의 네트워크와는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져 있다. 그렇게 운영되도록 데이터 센터를 설계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정인재님께서요. 지리적으로 여러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춘천을 선정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중화 측면에서 경기도나 아니면 다른 지역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혹시 특정 고객의 뭐 거리 요구 조건이나 춘천이 가진 지리적 강점이 있었나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네, 가장 저희가 한번 쭉 과거에 태풍이 일어났던 것들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춘천은 태풍 피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과는 저희 오라클에서는 리전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때는 최소 50마일 이상, 그러니까 80km 이상을 떨어뜨려서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리전을 구성을 하려고 한 것이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서울, 경기도 주변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지리적으로, 거리적으로, 그다음에 자연재해적인 측면에서도 춘천을 선택을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도 검토를 대상이었었지만 길이가 이제 거리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많은 부분들이 이제 서울 주변, 경기도 주변에 있다 보니까 일단 2차의 리전을 춘천으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배상무님, 고맙고요. 두 번째 세션 저하고 배상무님이 토크한 거를 들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상무님? 네. 예. 네. 배상무님이 출연하신 두 번째 세션은 크게 어떤 내용인지 잠깐 말씀해 주시면 시청자분들한테. 네. 네. 저희들이 이제 한국에 데이터 센터를 2개를 이제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고객들은 이제 이 2개의 리전을 이용을 해서 재해복구 시스템, 디제스터 리커버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고가용성의 시스템들을 이제는 클라우드에서도 구축을 할 수 있고 언프라미스와 클라우드를 같이 버무리는 이런 이제 하이브리드의 이점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디자이닝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 강점이 있는지들을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질문이 또 몇 가지 왔는데요. 고현성님께서요. 80k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는 조건이 있는 건지요? 그거는 오라클 내부 규정입니다. 오라클에서는 리전을 구성을 할 때는 최소 50마일 이상을 떨어져서 리전을 구성하는 게 오라클 내부 규정입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들도 좀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규성님께서 ITSM 보안 인증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는지요? 개인정보나 공공 민감 정보 등에 대한 인증을 받은 것 같은데 개인정보 관련해서 별도의 솔루션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에 언급한 그 3가지 보안 사항이 통합으로 보안 인증을 받은 건지요? 개인정보 관련되는 솔루션 측면에서 솔루션을 인증받은 것은 아니고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꼭 필요한
기술적인 인프라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증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무님 고맙고요. 그러면 두 번째 세션 Q&A 시간도 다시 접속해서 Q&A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세션 좀 전에 전화를 접속했던 그 배용훈 상무님하고 저하고 토크 나눈 것 중에서 일부 제가 편집해가지고 한 18분 정도 됩니다. 18분. HA, DR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관심 많은 거죠. 클라우드 DR 됐을 때 과연 어떠한 이점이 있는 건지. 네,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DR 센터 쉽게 만들 수 없었죠. 여러 가지 면에서. 네, 그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어떻게 좋아졌는지 그런 관점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도록 할까요? DR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화재 또는 뭐 그 대규모 정전, 네. 뭐 한 이제 그 서울이라든지 지역이 다 정전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정전에 해당되는 재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진이나 네. 그다음에 홍수와 같은 이제 각종 재난 재해로 이제 데이터 센터가 아예 기능을 못할 때 네. 이때 IT 인프라가 이제 아예 동작을 못 하니까 그럴 때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 거죠. 데이터 센터 전체가 그러니까. 전체가 네, 문제가 네, 됐을 오케이. 때에 네. 그런 거를 이제 다시 수행할 수 있는 게 DR이라고 네, 봅니다. 네. 그래서 디제스터 리커버리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런 이제 그 재난이나 재해라고 하는 뭐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이럴 때에 비즈니스가 연속되도록 하기 위한 보장이에요. 그래서 DR이 있는다는 거는 기업이 DR 재난이 생기더라도 DR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게 되겠죠. HA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이 어베일러빌리티니까 뭐 우리말로 하면 이제 고가용성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해 주거나 제한된 인프라 내에서 그다음에 여러 지역에서도 같은 일들이 이제 같이 일어날 때 이거는 이제 시스템을 제한된 자원의 시스템들이 높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 구축을 하는 게 이제 하이 어베일러빌리티라고 하면 이제 DR은 좀 다른 거죠. 근데 이제 백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존에 있던 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떠한 그 작은 단위의 사고에 의했을 때도 복구시킬 수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한 정보들을 다른 장소에다가 이제 백업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관점이네요, 예, 그거는 이제 그 물리적으로는 이제 디스크 단위가 되겠죠. 근데 이제 DR이라고 하는 컨셉은 결국은 사업 연속성에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그러면 재난이 발생했거나 장애가 발생했었을 때 어느 시점 전까지의 데이터가 복구가 될 수 있는 거냐. 그다음에 이 재해 발생 이후에 다음 시스템들이 다시 다 올라와서 언제까지 할 거냐. 얼마나 빨리 복구할 거냐. 이 RPO, 리커버리 포인트 오브젝티브랑 네. RTO, 네, 네. 타임 오브젝티브가 이제 그 KPI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것은 RP와 RTO가 짧을수록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줄이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겠죠. 비용이 많이 그렇죠. 드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가장 단적인 문제로 이제 RPO를 땡기기 위해서면 재난이 발생되더라도 실시간으로 데이터들이 다 어느 장소에 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그렇죠.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실시간으로 시스템들을 복구시키려고 하니까 똑같은 형상의 시스템들이 다른 쪽에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기업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들이 이런 굉장히 짧은 시간들을 요구하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들을 요구되면 요구될수록 원래 원 시스템도 메인 시스템도 굉장히 큰 시스템이거든요. 큰 시스템인데 DR 시스템도 큰 시스템이에요. 언제 재난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큰 시스템을 언프라미스에 유지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 DR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백업을 네. 좀 더 자주 해서 네. 그러니까 RPO를 손실을 보더라도 백업으로 복구하는 방법. 근데 이제 원격지 백업이다 보니까 이제 또 이렇게 시간적인 갭 차이들이 많이 발생돼 보니까 DR을 구축하지 못하신 분들이 더 많고요. 네. 현재 중요 시스템들에 대해서만 일부만 DR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기업의 시스템들이 큰 덩어리로 한 1000개가 있다. 100개, 1000개가 있다고 하면 5% 이내, 오. 10% 이내 이 정도의 네. 것들이에요. 기업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큰 시스템은 적고 작은 시스템은 많죠. 네. 근데 큰 시스템은 DR을 만들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상황이 된다 보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보통은 이제 크게 회사들이 이제 3가지 정도로 시스템들을 나눠요. 그래서 DR을 이제 뭐 RPO는 거의 제로를 하면서 3시간 이내에 복구되도록 하는 이런 핵심 시스템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ERP라든지 뭐 MES라든지 기간 시스템들은 그 DR을 반드시 구성을 하되 거의 동일한 형상으로 구성을 네네. 해서 재난이 발생이 돼도 비즈니스는 거의 무리 없이 3시간 안에 복구가 돼서 바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경우가 이제 핵심 시스템에 대해서는 지금 권고하는데 좀 서로 다른데요.
보통 이제 중요 시스템이라 그래서 아주 크리티컬하지 않지만 회사의 여러 프로세스들에서 꼭 중요한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루 안에 시스템들이 복구되거나 바로 전날의 데이터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 이외에 뭐 일반 지원 업무들 같은 경우 뭐 인사 업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주기적으로 데이터만 복제하는 이런 방식을 해서 이제 나눠지고 대부분의 이제 핵심 시스템은 크니까 비용이 적으니까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시스템들도 백업 주기를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사실은 스토리지 용량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DR 구성을 이제 거의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세 가지 중에서 클라우드 DR로 한다면 우선순위를 어떤 걸 먼저 두면 좋을까요? 여기서 우선순위는 사실은 그 핵심 시스템을 올릴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어디에 우선순위를 따로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클라우드 DR을 사실은 이제 설명을 많이 권고를 드리는 이유는 이제 기존보다는 메소드가 달라지면서 비용적인 측면 하지 못했던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핵심 시스템도 DR을 클라우드에 구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온프라미스에서 DR을 구성을 할 때 그 두 개의 서로 시스템들 DR을 구성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스토리지 복제 기술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두 개의 형상을 똑같이 놓고 밑에 그 스토리지 단에서의 두 개의 시스템들을 실시간으로 맞춰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RPO나 RTO들을 이제 어느 정도 DR의 요건들을 맞출 수 있지만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게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시스템들을 쓰지 않지만 계속 올려놔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아니면 걔를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에서는 그러니까 하드웨어 기반의 스토리지 복제 방식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소프트웨어 방식 이런 호스트 기반의 복제 솔루션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RPO가 기존에 리얼타임으로 준해서 이제 온프라미스 내에서는 가능했지만 이제 RPO 정도는 실제로 한 파일 같은 경우는 1분에서 수분 정도를 이제 맥시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크리티컬한 경우에는 좀 달리해야 되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스토리지 단의 그런 방식이지만 DB 단에는 데이터베이스 단에는 오라클 DB에 있는 액티브 데이터 가드라든지 데이터 가드를 활용을 해서 실제 거의 니어 제로에 가까운 데이터 동기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온프라미스에서 DR을 구성하셨던 분들이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하지 않고 스토리지 복제 방식으로 데이터를 동기화하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DR에 대한 거의 기술 적용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가드나 액티브 데이터 가드는 실제 데이터가 라이팅이 될 때 관련되는 내용만 압축해서 뽑아서 DR 쪽에다가 어플라이 시켜주는 이런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오라클이 제공하는 이런 기술들이라서 이런 방식에 있어서는 이제 그 거의 니어 제로에 가까운 RPO, RTO를 만들어낼 수 있죠. 컴퓨터는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부분들이 근데 온프라미스의 유닉스는 클라우드에서는 유닉스를 제공을 하진 않으니까 U2L을 해야 돼요. 또는 이제 도저히 안 되는 경우에는 하이브리드를 검토를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그 핵심 고려 사항들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에서 그러니까 DR이면 데이터를 어플라이 된 것들을 잘 받아주고만 있으면 되니까 재난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최소한의 코어로 오는 데이터를 받아줄 수 있는 수준으로만 DB가 운영되고만 있으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온프라미스는 이제 피크 시에 그 최대 부하, 그 다음에 안전한 버퍼 고려해서 많이 구매를 하잖아요, 시스템들을. 근데 이걸 이제 최소화해서 뭐 절반 또는 아니면 아예 최소한 2코어 이런 정도로만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니까 쉽게 바로 그 뒤에 이제 재난이 발생이 되면 실시간으로 스케일업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원래 있던 것만큼 그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근데 1년 동안에 재난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최소한 비용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보통 DR 센터를 구축을 하고 제가 아는 고객 같은 경우는 3년, 4년이 됐는데 단 한 번도 DR로 넘어간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매년 운영 비용, 초기의 투자 비용, 그 많은 비용을 들였는데 다행히 재난이 발생이 안 돼서 그렇지만 돈은 이제 우리 사고 한 번 안 냈는데 보험료 계속 나간 것 같은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렇게 최소화된 형태로 운영이 되면 그 다음에 하나는 그전에 DR들이나 이렇게 시스템들은 사서 켜놓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켜놓지 않고 관련되는 것만 딱 쉬핑만 해놓고 있다가
재난이 발생됐을 때 3시간 안에 그걸 켜내는 거죠. 아, 네. 그때 돼서야 컴퓨터를 갖다 올리니까 약간 하이버네이션처럼. 예, 네. 그런 기능들을 쓰면 사실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도 최소한 한 비용으로 DR을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네,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하다 보면 기존 운영했던 DR 센터의 운영 방법과 좀 메소돌로지가 달라지면서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한 세이브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DR을 구성하셨던 분들은 비용을 줄일 수 있고요. 네. 기존에 DR을 운영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클라우드에 DR을 만들 수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온프레미스의 메인을 유지를 하고 클라우드의 DR만 구성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DR 자체를 이제 클라우드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오케이. 메인 시스템은 이제 온프레미스에서 유지를 하는 거죠. 기존의 인프라를 계속 유지를 하는 방법이고요. 좀 이따가는 이제 다른 설명을 드리겠지만 온프레미스에서는 클라우드로 할 때는 DB 단에는 이제 오라클 DB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데이터 가드를 이용을 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복제해주는 이런 방법이고요. 그러면 이제 리드나 라이트는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는 이제 리드 온리만 해서 스탠바이를 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이런 방식으로는 실제 이제 그 오라클 DB가 아닌 다른 DB들도 사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클라우드의 DR을 구성을 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바뀐 데이터들만 이럴 때는 이제 그 오라클에서는 이제 ADG를 이용해서 니어 제로를 주지만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토리지를 그 호스티드 방식으로 보다 보니까 RPO가 좀 떨어질 수는 네네. 있게 되겠죠. 근데 뭐 그 DR이 필요할 정도의 중요 시스템들은 대부분 많은 부분에 오라클 DB 기반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가능하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 이외에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라든지 OS 이미지들에 대한 정보들도 이제 알싱크 또는 매개어나 뭐 이런 이제 이런 DR을 전용으로 지원해주는 이런 스토리지 그러니까 호스티드 방식의 복제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고객이 원하는 그 RPO나 RTO 그다음에 그 환경에 맞춰서 이제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메인을 온프레미스에서 유지를 하고 클라우드에서 DR을 구축을 할 때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메인 시스템이 클라우드에 있고, 네. 그러니까 현대상성 HMM과 같이 클라우드에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그 센터를 할 때는 서울 리전의 메인 시스템이 동작을 하고 있으면 춘천 리전을 네네. DR 센터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도 되고. 춘천에도 DR, 그 메인이 있으면 이제 그 서울 리전이 DR 센터가 되는 거죠. 네네. 이게 이제 국내 법규나 나머지 그 데이터 주권 또는 데이터가 하나의 그 국가 영역을 벗어나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인컨트리 내 리전이 멀티로 있어야 되는 네. 게 이제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그 오라클 내에서도 한 국가 내에 리전이 2개 이상 존재하는 국가가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도 중요하게 보고 있어서 서울 리전과 춘천 리전이 있고요. 이게 이제 그 리전 자체가 일정 거리 이상 데이터 센터 이상이 떨어져 줘야 DR 센터로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D 센터나 이런 데이터 센터가 서울 지역 안에 여러 군데 있으면 이거는 이제 뭐 다른 측면에서는 좋은 게 있지만 DR 센터로서 활동을 하기에는 어렵죠. 근데 이제 만일 부산같이 너무 거리가 멀어지면 DR 센터 수 제한 안에서는 안전하지만 DR 센터를 하기 위해서는 또 약간의 지연도 발생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리전 안에서의 오라클은 그 3개의 폴트 도메인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리전 내에서는 이제 그 폴트 도메인을 나눠서 운영을 함으로써 고가용성을 만들어내고 근데 이제 리전 내다고 보니까 이제 그 AD 센터가 만일에 한 건물 안에 있으면 네. AD 센터가 그 불이 나거나 화재가 발생이 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고가용 그러니까 DR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원격지에. 그러니까 폴트 도메인 저건 이제 고가용성의 관점이네요. 예, 그렇죠? 고가용성의 DR이 아니라. 관점이고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그 폴트 도메인 간에는 전력선 자체를 구분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제 어떤 그 요즘 재난이라고 보면 인적 재난이 경우나 뭐 이런 게 발생이 되다 보면 이제 전원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도 운영이 되게 하려면 이제 폴트 도메인을 나눠서 고가용성 구축을 하는 거는 이제 권고드리고요. 그게 이제 리전 내에서는 장애가 전파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리전 간에는 전용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동기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코스트 DR이라고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다시 시스템들을 올릴 때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RTO 목표가 RPO는 이제 내가 얼마나 짧게 그 짧은 주기로 데이터를 백업을 받느냐 스냅샷 같은 이런 건데
DR을 해서 다시 올리는 RTO 목표가 굉장히 뭐 2시간 이내 네네. 또는 뭐 1시간 이내 이렇게 된다 그러면 풀스택 DR로 가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기존 형상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유지해야 되지만 12시간 뭐 이틀 안에라도 하루 만이라도 복구되면 좋겠어. 이런 게 대부분 이제 스태틱 콘텐츠라든지 그다음에 장기 데이터들인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로코스트 DR을 쓰는 거고, 요때는 이제 백업 서비스라든지 하는 이제 스토리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비용들을 가지고 DR을 구성을 할 수 있겠고요. 네, 네. 하이 ROI는 투자된 것만큼 이제 많은 거를 쓰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RTO는 3시간 이내. 그다음에 이제 그 DB 서버가 뭐 단일 서버인 경우들,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를 복제해 놓고 거기다가 이제 그 조회 서비스라든지 분석 기능들을 넣어서 네. DR을 구성을 하지만 이제 그런 재난 시의 대비도 있고, 그다음에 투자된 것만큼의 그런 그 데이터가 이제 2개의 데이터가 동시에 존재를 하다 보니 관련 그 반대쪽 DR 쪽에다가는 이쪽은 이제 업무를 처리를 하고 여기는 분석을 하거나 네. 조회를 하거나 아. 이제 뭐 BI를 하거나 대시보드를 거기서 뽑아내거나 이런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 때도 거기서 테스트를 한다거나 이런 이제 할 때 테스트 데이터를 뽑아내려면 DR 시스템에서 테스트 데이터를 뽑아내거든요. 2시간 이내 복구되고 굉장히 크리티컬하고 이런 거는 이제 풀스택으로 준비를 해주되, 실제 그 코어 자체는 아주 적게만 운영을 하고 있다가 데이터만 받고 있다가 재난 시에 이제 발생을 시켜서 키워서 활용하는 이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해주면 서울 춘천 간 국내 DR 그 클라우드 센터만을 이용을 해서도 멀티 리전의 DR 구성이 가능해졌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이런 그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에서 니어 제로로 2개를 이제 그 싱크 맞춰서 해줄 수 있는 이제 벤더는 사실 뭐 오라클이 네. 유일하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DR을 구성을 하면 클라우드 간의 싱크도 마찬가지지만 언프라미스에서 클라우드로 이제 DR 센터를 이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그 투자됐던 것들이 좀 일정 기간 그 리타이어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면 네. DR 센터를 계속 운영을 할 거냐, 클라우드로 옮길 거냐는 의사결정들을 하시는 고객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클라우드로 되는 이전 효과들을 적극 검토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이때는 운영 비용도 절감이 되고 기존에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DR을 이제 적극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그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따라서 저비용으로 이제 그 네. 백업 중심으로 해서 비용 최소화한 형태로도 DR을 운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클라우드 이전 효과들은 이제 검토해야 될 시기가 충분히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작업을 할 때 기존 시스템들이 많은 회사들이 지금 이제 리눅스로 다운그레이드 많이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그 유닉스가 많죠. 유닉스가 있는 핵심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데 메인 시스템들도 사실 이제 거의 다 리눅스로 내려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존의 어플리케이션들이 또 개발했던 것들은 괜찮은데 이게 패키지드 샀던 어플리케이션이면 좀 검토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복제 방식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복제 방식이 내가 KPI로 잡은 RPO와 RTO에 네. 만족하는지, 그 다음에 언프레미스에서는 RPO를 제로로 받지만 디스크 방식이고 내 재산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내가 마음대로 시간을 떼기거나 투자를 하면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클라우드에서는 그렇게 보안상 그런 부분들을 서로 스토리지 단에서의 복제를 쓸 수가 없어요. 하드웨어 방식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RPO에 대한 조정들이 좀 존재를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몇 년 동안 이렇게 그 DR로 넘어가지 않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DR도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기존에 연습이 되거나 DR을 구축을 했더라도 그 관련되는 DR 전환 업무들이 수작업 스크립트들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요. 온프리미스 만만치 않죠. 그런 것들이. 전문 인력들이 있는데 이 인력들이 변화가 되니까 이제 DR이 발생이 됐을 때 이 RTO를 3시간이라고 했는데 과연 3시간 안에 사람들이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심한 말로 원클릭 자동화라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되고요. DR을 이건 재난이다라고 선언을 한 이후부터 시스템이 올라올 때까지를 자동화된 워크플로우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네네. 근데 기존에는 이제 시스템 투자도 그렇고 운영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고민을 안 했는데 DR을 검토할 때는 이런 전환에 대한 프로세스, 그다음에 이거를 자동화하는 이런 네.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고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
아, 상무님, 이거 뭐 댓글도 다시느라 이렇게 또 음성으로 또 Q&A 하시느라 바쁘시죠? 아, 예. 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쭉 질문, 그 DR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요. 네? 네네. 예, 쭉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이걸 보시면서. 질문들 쭉 보면서. 네.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시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네. 네, 기존에 뭐 하시고 싶었던 것들인데 이제 좀 못하고 계셨던 것들도 좀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현재 요 춘천 리전을 해가지고 국내에서 운영되는 뭐 혹시 현재 DR 유즈 케이스가 있을까요? 국내에서는 지금 검토 중인 기업들은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아직 이제 언프라미스의 DR로 클라우드를 고려하시는 고객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에 지금 현재 메인 시스템들이 다 올라간 고객들이 다른 리전에 DR을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곧 뭐 결정이 되면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 예정이고요. 네. 물론 뭐 언프라미스에서 언프라미스로 DR을 운영하는 고객들은 많이 있죠.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질문들이 많아가지고요. 지금 먼저 김지성님께서요. 아이아스 구성 시에 서울 리전의 VM을 생성할 때 2중화, 3중화 선택이 가능한지요? 2중화일 때는 각각 다른 두 개의 서버에 저장되는 건지요? 그 다음에 VM을 생성했을 때 춘천 리전에도 동시에 생성이 되는 건지요? 네, 이중화라고 하는 의미를 좀 여러 가지로 나눠서 볼 수는 있겠는데요. 이중화라고 하면은 보통 로드 밸런서로 여러 개의 시스템을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 만들어질 수도 있고 하나의 도메인 안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좀 더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폴트 도메인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저장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아니고요. 고객이 어떤 도메인에 그러한 시스템들을 2중화, 3중화 구성을 할 것인지를 이제 디자이닝을 하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컴퓨터를 VM을 이제 프로비전 하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윤태호님께서 재발생과 같은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해서 관리가 가능한 것일까요? 그리고 재복구 후에 기존 서비스 복구를 위한 시스템 후속 조치 기능도 제공을 해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그냥 퀵하게 말씀드리면 오라클이 그거를 제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회사든지 재난이 발생을 하면 CI의 미션 중에 하나가 재난을 선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롤이 있습니다. 이건 재난 상황이라서 우리는 현재에 있는 시스템을 셧다운하고 DR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재난을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재난이 선언이 된 상황에서 이제 반대쪽에 DR로 돼 있던 시스템들이 가동이 되는 후속 조치들을 취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런 것들이 스크립트로 구성화되어 있고 솔루션이라든지 자동화된 형태대로 하고 있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이런 부분들이 재난이 발생이 되면 긴급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솔루션으로 투자를 많이 안 해놓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현재는 연습을 재난 훈련 같은 거를 수행을 하지만 보통은 이제 이런 자동화 프로세스를 지금 검토하는 기업들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주는 몇몇 가지의 특화된 솔루션들이 존재하지만 오라클이 직접 공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종우 님이 요새 또 멀티 클라우드 관점에서 오라클 클라우드는 어떤 강점을 갖고 있을까요? 멀티 클라우드라고 하시는 게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여러 개 쓰는 거겠죠. 네. 고객이 여러 클라우드를 같이 쓰는 가 되겠죠. 네네. 그러면 이제 미션 크리티컬하거나 데이터 인텐시브한 경우에는 이제 오라클의 강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아주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든지 아니면 이제 특정 어플리케이션들, 특정 서비스들을 위해서는 저희들보다 강점이 있는 클라우드 벤더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데이터 인텐시브 관점에서는 오라클을 초이스하시고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고객이 멀티 클라우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저희는 이제
직접 데이터를 서로 물리는,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서로 물리는 이런 작업도 진행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A사와 오라클도 미국에서는 같은 두 개의 사이에 네트워크를 바로 연결을 해서 하는 이런 비즈니스 케이스들도 현재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박동호님께서 저장 공간과 VM에 대한 비용 이외에 DR 간에 발생하는 트래픽 비용 정책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DR을 첫 번째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그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DR을 핸들링하는 DR 전용 회선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클라우드 오라클의 리전 간에 데이터를 서로 이제 DR에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복제를 해놔야 되잖아요.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전과 리전 사이에 월간 10TB까지는 이제 무료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트래픽 비용이 경쟁사들 대비 뭐 3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데이터를 복제를 하고 네트워크를 쓰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언프라미스에 있는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올릴 때는 기본 그 네트워크 회선 추가 비용과 포트 비용만 지불을 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그 클라우드의 DR을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자, 그다음에 김혜용님께서요. 서울 춘천 리전 간에 ADG 적용 시에 전용 네트워크 구성은 어떻게 되고 리전 간에 RAC 구성은 가능한 건지요? 아니면 FD 간에만 가능한 건지요? 리전 간에는 RAC 구성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ADG 적용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 센터 백본을 서로 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오라클에 있는 오라클의 백본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태진님께서 DB 서버를 HADR을 할 때 오라클 DB가 아닌 MySQL DB를 사용하면서 1차 본교 전산실의 DB1 서버를 오라클 HA 구성하고 2차 캠퍼스의 DB1, DB2 서버를 오라클 HA로 하고 두 사이트를 오라클 DR로 DR 구성하는 것을 계획한다면 안정성이나 복구 속도는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까요? 요즘 이제 MySQL DB인 상황이고요. 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오라클 DR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클라우드로 이제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캠퍼스에 있는 시스템들은 이제 그 HA 구성을 하게 되겠죠. HA를 구성을 하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사실은 이제 MySQL DB도 사실 오라클이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오라클의 제품이긴 하지만 클라우드 DR로 DR을 구성을 하는 거는 이제 온전한 오라클 DB라기보다는 이제 MySQL DB의 백업본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좀 복잡한 구성에서 오라클 DR이 그 DR로서의 밸류를 발휘한다라기보다는 MySQL의 고가용성을 유지를 하고 이런 경우에는 로코스트 백업이나 소산 백업을 유지하는 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DR보다는 좀 비용 대비 효율은 이제 로코스트 백업을 좀 도입을 하시는 게 좀 더 효율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윤대식님께서요. 온프리미스와 클라우드 DR을 함께 쓰는 구조에서 DR 이후 시점에 온프리미스로 복구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온프라미스 복구는 이제 온프라미스 시스템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난 이후에 재난이 끝나고 온프라미스로 복구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뭐부터 바꾸게 되냐면 DNS부터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모든 트래픽이 이제 클라우드로 가고 있었던 거죠. DR이 선언이 됐으니까. 네네. 그 이후부터는 트래픽을 온프라미스로 바꾸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 있는 것들을 이제 최소화로 내리는 이런 작업들이 이제 후속 작업이 진행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상무님 이제 세 번 세션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Q&A 세션이 여기서 맞추는 것 같고요. 마지막 남은 좀 질문들 좀 답글 좀 마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무님.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설문 온라인 설문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설문에 보다 더 구체적인 요청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자료나 상담 같은 것들은 설문에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세션은요.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오라클 코리아의 조경진 상무님 저하고 토크한 거 11분짜리 영상 보시고 조상무님이 직접 여러분께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실까요?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를 이전할 때 이제 여러 단계들 이런 얘기들을 이제 거의 일반화된 그러한 이 용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리프트 앤 시프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무브 앤 임프루브, 마지막엔 모더나이제이션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네. 리프트 앤 시프트는 말 그대로 현재 온프렘에 있는 그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을 그대로 이제 있는 그대로 클라우드에 네네. 올려가는 그러한 방식일 거고요. 근데 그 다음 단계로는 무브 앤 임프루버라고 했는데요. 뭔가 클라우드에 올라갔으면 그 클라우드에서 주는 어떠한 혜택들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사실 무브를 했고 한 번 더 임프루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네. 가질 수 있는 특징으로 이전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뭔가 클라우드에 최적화되게 약간 임프루브 시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마지막 단계가 이제 모더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요새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다라고 얘기를 해서 보통 클라우드 저희가 솔루션들이나 이러한 환경 자체에 맞게끔 처음부터 개발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저희가 요새 뭐 쿠버니티스니 이런 환경들을 얘기하면서 컨테이너 기반의 그런 어플리케이션들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요 세 단계 또는 또 한 단계를 세 번째 단계로 바로 가실 수도 있고 하지만은 이런 안정적인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의 안정적인 어플리케이션 이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세 가지 단계들을 전부 고민. 이 부분을 저희 이제 말씀드렸던 웹로직 관련된 저희 서버와 빗대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리프트 앤 시프트 방법은 기존에 사용하시던 그 OS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대로 클라우드에 올리는 거죠. 저희가 이제 베어메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어메탈의 예를 들면 거기에 이 본인들이 이전에 쓰고 물론 이제 유닉스 시스템은 아니겠죠. 네, 이제 그렇죠. 리눅스라든가 이러한 시스템 OS들을 올리고 동일한 버전의 그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운영하시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무브 앤 임프루브 같은 경우는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는 마켓플레이스에 이 웹로직 서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버전들을 이미 마켓플레이스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최신의 어떠한 버전들의 이미지들을 제공하고 있고 이 이미지 버전을 통해서 새로운 기능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이제 만약 기존의 옛날 버전의 어플리케이션을 쓰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이제 무브 앤 임프루브보다는 리프트 앤 시프트 방법으로다가 이전을 하실 확률이 높으실 것이고 아니면 요번에 한번 새로운 그러한 버전으로 네. 업그레이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라클 매니지드 인프라스트럭처인 이러한 방식들 마켓플레이스에 있는 이미지를 통해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이걸 또 계속 여러 가지로 배포를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저희 이 쿠버니티스 환경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저희 웹로직 서버가 이제 사실 궁극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형태의 서비스로 가게 된다면 이 부분은 이 쿠버네티스 기반의 그러한 서비스로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보시는 이러한 내용들 보시면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왜 이전을 해야 될까요? 사실 데이터베이스는 각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기업의 데이터들이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물론 어떤 전략적인 판단에 의해서 클라우드를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IT 발전의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따라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버전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갑작스러운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장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제 생각에는 이 보안에 대한 문제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 기업의 보안 관리자라든가 기업의 어떤 시스템을 막는 보안 그 엔지니어가 사실 모든 기업마다 다
있지는 네,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다면은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클라우드 업체들이 마찬가지겠지만 그 클라우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 많은 그러한 보안 시스템이라든가 내부에 여러 가지 보안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 앞달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클라우드 안전한 클라우드로 사실 이전을 하는 것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 클라우드로 옮기기 위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옵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클라우드 서비스들의 목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는 VM 기반의 오라클을 설치해서 운영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제공하는 파스 형태인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베어메탈 위에 또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전용 데이터베이스 머신이라고 또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특히나 자랑하고 있는 고성능 고가용성의 엑사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요새 이제 많이 얘기를 하시는 우리 자율 데이터베이스, 예,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로 이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 옵션 중에서 나는 워크로드나 본인의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운영 형태에 따라서 이제 최적화된 서비스들을 고르실 수가 있는데 그럼 과연 오늘의 주제인 어떻게 옮길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이제 데이터들을 논리적으로 퍼다가 나르는 저희 이제 데이터 펌프, 익스포트, 임포트 방법, 뭐 펌프 방법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오프라인 시간이 네, 발생이 되겠죠. 왜냐하면 데이터를 뽑아놓고 이걸 다시 클라우드에 옮기는 시간이 필요할 거고 네트워크로 전송을 하더라도 전송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게 될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지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버전이 크게 바뀌었을 때라든가 아니면 다운타임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때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아마 온라인상에 뭐 제로 다운타임의 저희 마이그레이션 방법론을 소개를 드리지만은 아니면 최소한의 다운타임을 니어 제로. 니어 제로. 예, 이런 식의 마이그레이션 방법이 대부분 고객분들이 아마 선택을 하시게 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법 중에서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이제 제로 다운타임 마이그레이션 방법론인데요. 이 부분은 오라클 홈페이지에 가셔도 저희가 이제 오라클.com 쪽에 GDM이라고 저희가 약어를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소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타겟인 클라우드로 움직이는 데 있어서 저희는 이 자동화된 스크립트를 제공하면서 얘를 단계별로 백업을 받아서 뭐 클라우드에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올려놓고 걔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 변경된 데이터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며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방법론적으로 다 정리를 했고요. 네. 요거는 이제 고객이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의 이 GDM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이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 있는 그런 등의 가이드를 제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컨솔리데이션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꼭 클라우드로 가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는 데 있어서의 일반적인 4가지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장단점들이 있는데요. 이제 버추얼 머신을 각각 두는 방법이 있죠. 이게 이제 그림상으로는 온프렘의 어떤 버추얼 머신 구조로도 보이기도 하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저희 클라우드 상에서 각각의 버추얼 머신으로 흩어지는 구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OS가 각각 개별적으로 돌기 때문에 사실은 컨솔리데이션이라기보다는 그냥 아까 전에 말씀드린 리프트 앤 시프트로 다 올려놓는 그런 구조와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는 이제 스키마 통합이라고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공통된 스키마들을 좀 모은다거나 근데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손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구성되어 있던 여러 데이터 모델들이라든가 데이터들을 막 다시 통합해야 되는 문제라서 아마 이거는 클라우드보다 더 아마 머리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고민이 많이 되실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권고해드리는 부분은 이제 이전에 만약에 12C라든가 이런 형태의 플러거블 DB로 돼 있다 그러면
이전이 편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아무래도 고객의 상황에 따라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선택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컨솔리데이션을 만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다른 타사의 경우에는 이게 오픈 소스 베이스이기도 하고 다양한 이 소스의 형태, 비정형 데이터든 아니면은 뭐 소스가 아닌 워크로드의 형태도 있거든요. 네네. DW용, 배치용, OLTP용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소스와 워크로드의 형태에 따라서 각각 데이터베이스를 막 나눠서 쓰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성할 때는 이게 또 하나의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필요한 거 그 조그마한 DB를 만들어서 서비스에 딱 붙여놓고 네네. 걔만 쓰면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 이걸 관리하다 보면 결국에는 동일한 데이터들이 이 DB에도 있고 저 DB에도 있고 CDB에도 있고 네, 옛날 DB에도 있고 막 이런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되고 또 하나는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마다 특징들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기술자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게 네네. 되는 거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해결할 방법도 어려워지는 것이고요. 네, 여러분 잘 보셨죠? 자, 그 조경진 상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 상무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 오라클 조경진입니다. 네, 좀 전에 영상에 나왔던 분 맞죠? 예, 맞습니다. 네네네네. 자, 그 먼저 제가 그 영상에서 보면 그 토크 나누실 때 그 제로 다운타임 마이그레이션 GDM 방법론에 제약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제약사항이 무엇이고 그거에 대한 대안은 뭡니까? 예. 제약사항은 저희 GDM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버전에 대한 문제인데요. 예. 고객분들이 대부분 11G R2 버전을 다 사용을 하고 계시지만 또 예전 버전, 아주 오래된 버전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GDM 방법론을 이용해서 온라인 마이그레이션을 하실 수는 없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러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유닉스 장비 같은 경우에도 이런 GDM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약 사항이 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이런 클라우드 환경에서 갖고 있는 뭐 장점 딱 하나만 말씀하신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예, 제가 그 내용상으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이걸 이제 멀티모델 데이터베이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각각의 특징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을 따로따로 구성해서 쓰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저희는 통합해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소스의 데이터 소스와 모델의 것들을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이점이 많고요. 또한 요새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구성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데이터 소스를 접근하시는데 이 데이터 간의 중복이나 이 통합의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고려하실 수 있는 옵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정용배님께서요, DR로 전환 시에 DB 및 데이터 동기화 과정을 수행하고 동시에 서비스 트래픽도 처리하다 보면 성능상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코멘트 주셨고요. 네. 물론 그 운영 장비에서 바로 DR을 구성해서 DR 쪽으로다 저희가 이제 데이터 가드라든가 이러한 다른 솔루션을 적용한다 그러면 분명히 이 소스 쪽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부하가 가는 거는 맞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고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아주 중요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하나의 이게 DR로 넘기기 이전에 하나의 리전에서 이제 그 어떤 HA 형태의 그 백업형 그 온라인상으로다가 이제 HA 구조를 갖고 있는 형태로 해서 부하를 좀 분산시킨 다음에 걔를 백업으로다가 넘긴다던가 아니면 다시 동기화한다든가 이런 다단계의 그런 어떤 복제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김용배님께서요, 클라우드 기반으로 마이그레이션 시에는 회사의 핵심 시스템보다는 주요도가 조금 떨어지는 시스템을 주로 구성하는 것 같은데 정기적인 오프라인 점검 시간이 있는지요? 그리고 무중단 시스템도 클라우드 환경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희 무중단 시스템으로 운영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그
그 각 클라우드 그 서비스 업체마다 어떤 SLA 항목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안정성이라든가 가용성, 그다음에 성능에 대한 부분에 대한 SLA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단일 서버로 다 구성을 했을 때 그 서비스가 뭐 데이터베이스든 아니면 웹 서비스든 간에 이런 서비스가 죽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중화하는 구조들을 다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에서 이중화, 삼중화를 모든 것을 다 자동으로 해준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고객께서 이러한 서비스들을 다중화하는 구조를 구성하시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을 다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규성님께서요, 고객의 로컬 DB 버전이 11G가 아닌 99나 10G일 경우 클라우드로 이관할 때 11G 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만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업그레이드 시에 기존 애플리케이션과 호환도 문제가 될 듯한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있는지요? 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희는 사실 예전 99나 10G, 그리고 또 저희 11G도 마찬가지지만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증 기간이 이미 지난 서비스들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새로운 기능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업그레이드를 하는 걸 권장을 드리지만 만약에 그게 어렵다고 하신다면은 이건 이제 BYOL이라고 해서 인스턴스 위에다가 그 고객이 구성하시는 형태로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호환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 버전이나 어플리케이션 버전에 따라서 호환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검증을 하셔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네. 예. 전영진님께서 다운타임을 줄일 수 있는 온라인 마이그레이션 방법 GDM과 다운타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오프라인 마이그레이션 방법 중 오프라인 마이그레이션 중에 GDM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마이그레이션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을까요? 글쎄요. 예. 대부분은 이제 업무 중단을 하기 싫어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마이그레이션을 하지만 사실 온라인 마이그레이션은 여러 가지 이 고려해야 될 요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게 24시간 동안 계속 돌아가야 되는 중요한 시스템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뭐 다운타임이 허용된다든가 밤에라든가 아니면 주말이라든가 연휴라든가 이런 것들 이용해서 그냥 그 온라인 마이그레이션 형태가 아닌 그런 형태로 다 이관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 자, 그다음에 충분히 오케이. 장단점을 고려해 보실 만합니다. 예. 고현성님께서 회사에서 SAP 하나DB를 사용 중에 있는데요. 이것이 오라클 OCI의 DR 쪽하고 호환이 가능할까요? 저희 SAP 하나DB는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서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네. 예, 이런 부분들은 이 하나뿐만이 아니라 이 고객사에서 쓰시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뭐 아마존이 됐든 아니면 다른 클라우드 업체가 됐든 그 업체가 서티피케이션을 하고 있는지를 항상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선택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윤성준님께서 국내 향후 오라클 OCI의 클라우드의 위전 및 클라우드 시장의 향후 방향을 좀 이렇게 예측이나 제시해 주신다면, 네, 맺은 말로, 네네, 어떻게 발전하실 것인지. 예, 네. 굉장히 큰 범위의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아마도 모든 분들이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클라우드로 이전을 하는 그러한 형태로다가 지금 고민을 다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각 여러 가지 클라우드 벤더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일한 국가든 아니면 어떠한 지역이든 간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저희 오라클 같은 경우도 타사에 비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도 1,000개가 넘는 센터들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네. 아마 이러한 전 세계적으로 구성되는 그 리전이나 센터들을 이용하신다면 글로벌 서비스 구성하시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적극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웨비나에 문태진, 정영배, 정규성님, 문태진, 정영배, 정규성님은 좋은 질문자로 선정이 되셨으니까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교천 리츠웨이 감사 세트 보내드리겠고요. 여러분 설문 지금 마저 안 하신 분께서는 해주시면 저희가 또 10분 추첨해서 경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다음 주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세미남 3회차가 있습니다. 네네. 저 조상무님 일단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세미남 세 번째 시간은요. 그 오라클 데이터 자율운영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관련돼 가지고 또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여러분께 편집해서 보여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라이브 Q&A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8월 28일 날 오전 10시부터 11시 50분까지는요. 오늘 오라클뿐만 아니라 오라클, AWS, 그다음에 애저, 그다음에 구글, GCP, 글로벌 4대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의 전문가분들 4분이 나오셔가지고요. 그 최신 기술 동향 또 4분과의 패널 토크가 다음 주에 있으니까요. 8월 28일 10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클라우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세미나뿐만 아니라 지금 요 토크IT 요 스튜디오에서는요. 오늘 저 혼자 나왔는데 앞으로는 좀 이렇게 좀 캐주얼하게 보이는 라디오처럼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한 10월부터 좀 이게 일반 웨비나와는 좀 다르게 좀 더 여러분 소통하는, 그다음에 미리 사전 제작되고 미리 기획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하는 그런 시간 앞으로 많이 또 저희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오후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코로나가 다시 또 극성이니까 항상 마스크 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이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